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무릎이 먼저 비명을 지르고 허리는 녹슨 철처럼 굳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사실 지금 당신의 몸은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절이 낡아서가 아니라 관절을 붙잡아주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콜라겐입니다. 이 단백질이 줄어들면 관절은 보호막을 잃고 서로 마찰되기 시작하며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 찾아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이미 한참 전에 시작됐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진다면 영상 마지막에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세가 넘어서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를 펼 때마다 소리가 난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속 콜라겐 저장고가 위험할 정도로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콜라겐은 관절과 연골, 인대, 피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내부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지지대는 매년 조금씩 무너집니다. 문제는 통증이 느껴질 때쯤이면 이미 전체 콜라겐의 약 30%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잠시 괜찮아졌다가 다시 아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절이 닳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관절을 보호하던 쿠션이 먼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쉬어도 통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당신의 몸을 다시 안쪽부터 되살릴 방법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왜 병원에서는 거의 듣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하지만 씁쓸합니다. 관절 통증은 거대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계속될수록 진통제, 주사, 시술, 수술이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정작 통증의 시작점인 콜라겐 감소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약이 아니라 생활과 음식부터 바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시점입니다. 매일 관절이 아프다고 느끼는 시점에는 이미 몸속 콜라겐의 거의 3분의 1이 사라진 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콜라겐은 매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연골은 점점 얇아지며 관절은 보호 없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통증은 간헐적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아침에 더 심하고 밤에 쑤시며 비가 오거나 날이 추워지면 더 악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것은 방치된 결핍의 결과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흐름을 멈추지 않으면 관절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진실 하나를 꼭 알아야 합니다. 콜라겐은 한번 사라지면 끝나는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몸은 여전히 콜라겐을 다시 만들어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이나 값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라겐 파우더나 알약에 의존하지만 몸은 진짜 재료가 들어올 때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특정 음식들은 몸속에서 콜라겐 공장을 다시 깨우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관절 통증을 잠재우고 움직임을 되살리는 콜라겐 음식 10가지를 하나씩 공개합니다. 단순히 도움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음식은 단 몇 주 만에 관절 움직임을 눈에 띄게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시니어가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음식은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소개될 내용은 유행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오랜 식문화에서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도 관절이 굳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 다음 이야기부터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몸이 다시 회복을 시작하는 갈림길이 열립니다. 이제 10번째 음식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위가 낮다고 해서 절대 가볍게 볼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백 년 동안 조용히 관절을 회복시켜 왔지만 현대의학에선 거의 언급되지 않는 음식입니다. 바로 닭껍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닭고기를 먹을 때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떼어내 버립니다. 기름지고 건강에 나쁘다는 오래된 오해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바삭한 껍질 아래에는 60세 이후 몸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콜라겐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닭 껍질에는 관절과 피부를 지탱하는 핵심 성분인 1형과 3형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 덩어리인 닭 가슴살보다 오히려 그 함량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콜라겐의 가장 큰 장점은 흡수율입니다. 몸에 들어오자마자 관절, 연골과 인대, 결합 조직의 보수 공사에 바로 사용됩니다. 마치 닳아버린 관절 틈새에 안쪽에서부터 덧대는 보강제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글리신과 엘라스틴 같은 아미노산까지 더해져 무릎과 허리의 뻣뻣함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실제로 닭껍질을 활용한 육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고령자들이 밤에 느끼던 관절 통증이 줄고 무릎 굽힘이 훨씬 편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법입니다. 튀기면 효과는 줄어듭니다. 대신 천천히 끓여 국물로 만들거나 오븐에 구워 기름을 빼내면 콜라겐은 살아있고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동안 무심코 버려왔던 이 한 조각이 사실은 관절 속에서 조용히 염증을 잠재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부터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8번째 음식으로 들어갑니다. 서양 식탁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관절을 오래 쓰는 문화권에서는 예부터 약처럼 먹어온 음식입니다. 바로 소힘줄입니다. 고기 옆에서 질기고 쓸모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버려지기 쉬운 부위지만 사실 이 부분은 거의 순수 콜라겐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이 조직 자체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힘줄은 건조 중량 기준으로 콜라겐 비율이 매우 높고 특히 천천히 조리할수록 젤라틴 형태로 변하면서 관절이 가장 흡수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젤라틴은 연골을 부드럽게 감싸며 마찰을 줄이고 오래 사용해 닳아버린 관절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소힘줄을 활용한 국물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 그룹에서 보행 시 통증이 줄고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졌다는 임상 보고도 있습니다.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음식의 진짜 힘은 조리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압력솥이나 냄비에서 몇 시간 이상 천천히 끓이면 힘줄은 실처럼 풀어지며 부드러운 식감으로 변합니다. 이때 식초를 약간 넣어주면 콜라겐이 국물 속으로 더 잘 우러나옵니다. 국물은 식으면 젤리처럼 굳는데 이것이 바로 관절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데워 먹거나 그대로 차게 먹어도 효과는 유지됩니다. 씹기 어려운 시니어에게도 이 음식은 의외로 부담이 적습니다. 충분히 조리된 힘줄은 면처럼 부드러워지고 국물만 마셔도 콜라겐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뻣뻣하고 손가락이 굳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이 음식은 관절 안쪽에서 마치 접착제처럼 작용하며 조용히 틈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관절에 다시 유연함을 돌려주는 전통적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8번째 음식으로 들어갑니다. 서양 식탁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관절을 오래 쓰는 문화권에서는 예부터 약처럼 먹어온 음식입니다. 바로 소힘줄입니다. 고기 옆에서 질기고 쓸모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버려지기 쉬운 부위지만 사실 이 부분은 거의 순수 콜라겐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이 조직 자체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힘줄은 건조 중량 기준으로 콜라겐 비율이 매우 높고 특히 천천히 조리할수록 젤라틴 형태로 변하면서 관절이 가장 흡수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젤라틴은 연골을 부드럽게 감싸며 마찰을 줄이고 오래 사용해 닳아버린 관절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소힘줄을 활용한 국물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 그룹에서 보행 시 통증이 줄고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졌다는 임상 보고도 있습니다.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음식의 진짜 힘은 조리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압력솥이나 냄비에서 몇 시간 이상 천천히 끓이면 힘줄은 실처럼 풀어지며 부드러운 식감으로 변합니다. 이때 식초를 약간 넣어주면 콜라겐이 국물 속으로 더 잘 우러나옵니다. 국물은 식으면 젤리처럼 굳는데 이것이 바로 관절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데워 먹거나 그대로 차게 먹어도 효과는 유지됩니다. 씹기 어려운 시니어에게도 이 음식은 의외로 부담이 적습니다. 충분히 조리된 힘줄은 면처럼 부드러워지고 국물만 마셔도 콜라겐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뻣뻣하고 손가락이 굳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이 음식은 관절 안쪽에서 마치 접착제처럼 작용하며 조용히 틈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관절에 다시 유연함을 돌려주는 전통적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7번째 음식으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하지만 관절 입장에서는 금처럼 귀한 재료입니다. 바로 달걀 껍질 안쪽에 붙어 있는 얇은 막입니다.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얇지만 이 막 안에는 관절을 지탱하는 핵심 성분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막은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콜라겐과 관절 윤활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자연의 패키지입니다. 달걀 껍질 막에는 1형, 5형, 10형 콜라겐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이 조합은 연골뿐만 아니라 힘줄과 인대까지 함께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히알루론산까지 포함되어 있어 관절 속 윤활을 돕고 마찰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이 성분을 소량만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들이 한 달 만에 뻣뻣함이 크게 줄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버려지던 얇은 막 하나가 관절의 흐름을 바꾼 셈입니다. 중요한 점은 섭취 방법입니다. 껍질째 먹는 것은 위험하지만 껍질 안쪽의 막은 따로 분리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달걀을 깬 뒤 조심스럽게 막을 떼어내 말리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막은 쉽게 부서지며 가루로 만들 수 있고 이 가루를 국이나 스무디, 죽에 소량 넣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분말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이 성분은 특히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키위나 레몬 같은 과일과 함께 먹으면 몸이 콜라겐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매일 아침 먹던 달걀이 단순한 단백질 식품이 아니라 관절을 회복시키는 재료를 이미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침 식탁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관절의 미래를 바꾸는 순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6번째 음식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기름지고 건강에 나쁘다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리법만 바꾸면 관절에는 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바로 돼지 껍질입니다. 튀겨서 먹는 간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본래 돼지 껍질은 인체 결합 조직과 가장 유사한 구조의 콜라겐을 풍부하게 품고 있습니다. 돼지 껍질에는 1형 콜라겐이 매우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사람의 피부와 인대, 연골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천천히 조리하면 이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하면서 몸이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돼지 껍질에서 추출한 젤라틴을 섭취한 사람들은 섭취 후 단 몇 시간 만에 혈액 속 콜라겐 펩타이드 수치가 크게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흡수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이 음식의 강점은 관절뿐 아니라 피부와 뼈에도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젤라틴은 연골을 보강하면서 관절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고 동시에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무릎이나 손가락처럼 자주 사용하는 관절에서 뻣뻣함이 줄어들고 움직일 때 나는 소리가 완화되었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니라 관절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튀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뼈와 함께 오래 끓여 국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늘과 생강, 약간의 식초를 넣고 몇 시간 끓이면 콜라겐이 국물 속으로 충분히 우러나옵니다.
식힌 뒤 젤리처럼 굳는다면 제대로 만든 것입니다. 하루 한 컵 정도만 꾸준히 섭취해도 관절의 마찰감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먹고 싶다면 오븐에 천천히 구워 기름을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타지 않게 낮은 온도로 조리하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버려지거나 가볍게 여겨졌던 이 음식이 사실은 관절을 안쪽에서부터 다시 단단히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5번째 음식으로 넘어갑니다. 요즘 유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백 년 동안 노인들의 관절을 지켜온 가장 오래된 처방입니다. 바로 뼈 육수입니다. 단순한 국물이 아니라 관절을 액체 형태로 마시는 것에 가깝습니다. 소, 닭, 칠면조의 뼈를 오래 끓이면서 빠져나온 콜라겐과 젤라틴,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한 그릇 안에 모두 담깁니다. 이 육수의 핵심은 젤라틴입니다. 젤라틴은 열을 가한 콜라겐으로 몸이 거의 분해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관절 안으로 들어가 연골 사이를 채우고 마찰을 줄이며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뻣뻣함을 안쪽에서부터 풀어줍니다. 실제로 뼈 육수를 매일 마신 고령자들이 관절 가동 범위가 눈에 띄게 늘고 아침 통증이 크게 줄었다는 임상 관찰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따뜻해서 편안한 느낌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효과를 좌우하는 것은 끓이는 시간입니다. 짧게 끓인 국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관절과 관절 사이, 관절 끝부분이 붙어있는 뼈를 사용해 최소 12시간 이상 천천히 끓여야 콜라겐이 충분히 빠져나옵니다. 이때 식초를 소량 넣어주면 뼈 속 미네랄과 콜라겐이 더 잘 우러나옵니다. 완성된 육수를 식혔을 때 젤리처럼 굳는다면 제대로 만든 것입니다. 이 육수에는 글리신과 프롤린 같은 아미노산도 풍부한데 이 성분들은 관절 회복뿐 아니라 염증 완화와 수면의 질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뼈 육수를 꾸준히 마시는 시니어들 중에는 무릎 통증뿐 아니라 밤에 뒤척이는 횟수까지 줄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에 한 컵을 따뜻하게 마시거나 다른 국과 찌개의 기본 국물로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당근이나 파프리카를 곁들이면 몸은 콜라겐을 더 적극적으로 재생합니다. 특별한 보충제가 없어도 냄비 하나로 관절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 이미 식탁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쯤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4번째 음식입니다. 이름은 너무 익숙하지만 대부분이 진짜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는 존재입니다. 바로 젤라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젤라틴을 디저트나 간식의 재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절의 입장에서 보면 젤라틴은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콜라겐 공급원입니다. 젤라틴은 이미 부분적으로 분해된 콜라겐이기 때문에 몸이 추가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바로 흡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젤라틴에는 1형과 3형 콜라겐이 집중되어 있고 특히 글리신과 하이드록시프롤린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관절 연골의 빈 공간을 메우고 마찰로 인해 생기는 붓기와 통증을 가라앉히는 신호를 몸에 보냅니다. 실제로 젤라틴을 매일 섭취한 시니어들이 몇 주 만에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손가락과 무릎의 붓기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약처럼 느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바로 반응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젤라틴이 특히 효과적인 이유는 몸속 콜라겐 생산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외부에서 콜라겐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절과 결합 조직 스스로 다시 만들어지도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관절 통증이나 뼈와 뼈가 닿는 듯한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체감 효과가 큽니다. 관절 안쪽에서 쿠션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는 표현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섭취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무맛 젤라틴 가루를 물에 먼저 불린 뒤 따뜻한 물이나 차 혹은 뼈 육수에 섞어 마시면 됩니다. 맛은 거의 없지만 약간의 농도가 생기면서 포만감도 줍니다. 과일 주스에 섞어 젤리처럼 만들어 먹어도 좋고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이나 베리류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알약이나 보충제가 부담스러운 시니어에게는 가장 편안한 선택입니다. 관절이 삐걱거리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면 젤라틴은 안쪽에서부터 그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숟가락 하나로 시작하는 이 단순한 습관이 관절의 마찰을 줄이고 움직임에 다시 여유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